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늘 들고 오던 영상이 아니라 뭔가 공부 자극이 될 만한 얘기들을 조금 해주고 싶어서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제목은 공부는 왜 하는 걸까? 라고 해서 간단하게 공부를 하게 된 제 개인적인 경험들 뭐 요걸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뭐 국어 공부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나요? 뭐 수학 공부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나요? 뭐 이런 내용들은 아닙니다. 자, 그러면 공부를 해야겠다라고 제가 마음을 먹게 된 계기가 뭐였냐면, 사실 이제 중학교 때까지는 공부에 저는 큰 뜻은 없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렇게까지 막 공부를 해야지라는 생각을 했던 적은 없었는데, 그걸 언제 마음먹었냐면, 고1 때 제가 좀 그런 계기가 될 만한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 제가 아는 그 동네 형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그냥 어릴 때 철없을 때부터 같이 놀던 동네 형이었어요. 근데 이 형이 이제 저 1학년 때 이제 대학생이었거든요. 대학생이었는데 서울을 갔어요. 대학을 그 당시에 뭐 성균관대인가 서강대인가 하여튼 뭐 거기를 갔습니다. 고등학교도 뭐 좀 좋은 데 가고 대학도 그렇게 갔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여름방학을 했다고 이제 내려왔다고 울산 내려온 김에 뭐 밥 한 끼 사줄게 하면서 부르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에만 해도 우리 고등학교 수준에서는 외식 물가가 뭐 육안의 닭갈비나 뭐 뭐였지 춘천 닭갈비인가 하여튼 뭐 대학가에 뭐 그런 거 있고 뭐 한 사람당 한 3,500원 정도 하는 1인분에 3,500원짜리 밥을 먹는 게 약간 거의 뭐 일반적인 일이었다 요런 상황이었는데 이 형이 저를 어디로 그 당시 어디로 데리고 갔냐면 가게 이름도 아직 기억납니다. 근데 지금 이제 있는 가게이기 때문에 그냥 이름 알려드리진 않을게요. 모 대학가 앞에 있는 무슨 무슨 댕댕이라는 데가 있었어요. 거기가 뭐 하는 데냐면 경양식 돈가스라고 해야 되나? 일식 돈가스 있죠. 소스 찍어 먹는 거. 그런 데가 아니라 왜 왕돈가스처럼 해가지고 왜 소스 부어 먹는 그거 있죠. 전체 요리로 스프 나오고 밥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돈가스 통으로 해가 안 썰린 채로 나와가지고 칼질하면서 막 먹는 거. 여러분들은 아마 요즘 중고등학생들은 잘 모를 수도 있는데 하여튼 그런 데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거기가 얼마였냐면 한 1인분에 한 6, 7천 원? 7천 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 물가로 치면 제가 고등학교 졸업한 지가 벌써 10년이 넘었으니까 요즘 물가로 치면 한 만 얼마 되는 그런 데를 데리고 간 거라. 근데 진짜 솔직히 말하면 내하고 막 그렇게 되게 가까운 사이는 아니었거든요. 어느 정도로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도 왜 만나는 사람의 급에 따라서 가는 식당이 바뀌잖아요. 좀 진짜 친한 친구 같은 경우에는 돈이 좀 들어도 좋은 데 가려고 하고 그냥 좀 뭐 거리가 좀 먼 사람들끼리 모이면 그냥 형식적으로 밥 먹을 수 있는데 그래도 너무 비싸지 않는 곳 약간 이런 식으로 가는 경향이 있는데 암만 생각해도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 형하고 저하고 나이 차이도 좀 있었고 저 형이 나를 데려갈 여길 데려올 이유가 없는데 돈이 많지 않은 이상이야? 라는 생각을 하면서 갔어요. 가가지고 뭐 밥을 먹으면서 얘기를 하는데 이제 또 내가 궁금한 건 물어봐야 되는 성격이어서 물어봤죠. 형, 서울에서 뭘 하길래 이런 걸 나한테 이런 데까지 데리고 오노? 부담스럽지 않나? 그렇게 하니까 이 형 하는 말이 뭐 이 정도는 괜찮다는 겁니다. 자기가 알바를 하는데 괜찮대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근데 저도 중학교 때 알바를 좀 했었거든요. 근데 제일 기억에 남는 알바가 뭐냐면 그 학원 전단지 그러니까 왜 우리가 흔히 아는 그런 대형 학원 말고 동네 보습 학원인데 그 학원 전단지를 뿌리면 한 장에 10원꼴로 돈을 줬어요. 그 단가가 그렇게 정해진 게 아니라 하루 꼬박 딱 일하고 나면 몇 장을 돌리게 되잖아. 그러면 그 돌린 장수랑 내가 받은 돈이랑 개수 세보면 대충 비교해보면 한 장에 10원꼴로 받긴 받았거든요. 물론 이제 중학생이고 그러니까 이제 조금 떼먹기도 했겠죠 거기서. 근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때 하루에 한 많이 돌리면 아파트 단지 한 두 개 정도?
적게 돌리면 하나 정도? 주말에. 예, 주중엔 또 못하잖아. 학교 다녀야 되니까. 그 주말에 그래서 뭐 한 1000장 정도 돌렸거든요. 보통. 하루 1000장 아니면 많으면 1500장 정도? 그러니까 한 달 수입으로 치면 얼마 정도 되냐면 그게 한 4만원에서 6만원 정도 되겠네요. 4만원에서 6만원? 맞나? 어, 1000장이면 만원이고, 일 주말에 하면 뭐, 주말에 1000장, 1500장이면, 대충 그래서 한 10만원 못 벌었어요. 어쨌거나. 많이 벌어도 10만원 못 벌었어. 내 기억에는. 지금 확실하진 않은데. 근데 그게 그만큼 벌려면 거의 하루 종일 뛰어다녀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아파트 전단지 붙이는 게 왜 좀 짜증나냐면, 경비 아저씨가 되게 많이 잡았다고, 그때. 전단지 붙이고 다니면, 그런 거 붙이지 말라고. 그럼 이제 그 숨바꼭질 같은 것도 해야 되고 막 좀 되게 피곤했어 어쨌거나. 그리고 보통 한 20층짜리 아파트를 걸어서 오르락 내리락 하면 예 얼마나 힘들었을지 상상이 가시죠. 시간도 많이 걸렸을 거고. 근데 이제 어쨌거나 이제 그렇게 해서 저는 한 달에 10만 원 안 되는 용돈을 받았었는데 벌었었는데 이 형한테 얘기를 듣고 되게 충격받았던 게 뭐냐면 그 당시에 이 형이 수학 과외를 했는데 일주일에 두 번, 일주일에 두 번을 가고 한 번 갈 때마다 한 시간씩. 그래서 한 달에 총 8시간 일을 했어요. 8시간 일을 했는데 그때 40몇만 원을 받았대요. 40만 원 정도? 그 난 되게 충격적인 거야, 그게. 시간과 에너지는 내가 훨씬 더 많이 썼는데 이 사람은 과외 하나당 40만 원 꼴을 돈을 받으니까 이게 계산을 딱 해보시면 알겠지만 시급이 말도 안 되게 차이 나는 거거든요, 사실은. 진짜로. 한 시간 딱 빡세게 마음 먹고 쫙 돌면 왜 보통 아파트 있죠, 뭐. 101동에 1번 라인, 2번 라인 있는데, 그 라인 한번 쭉 빨리 돌면 30분이잖아. 그것도 전단지를 붙여야 되는 거니까 30분이면 빨리 한 거거든요, 엄청. 그 30분 정도 걸린다 치면, 두 개 단지 돌고, 두 개 단지 돌아봐야 60가구거든요. 그러면 1시간에 600원밖에 못 벌어, 나는. 근데 8시간에 40만원 같으면 1시간에 5만원 아닌가? 돈이 엄청 차이 나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때 맘먹었습니다. 아, 죽어도 명문대를 가야겠다. 진짜 좋은 데를 가야겠다. 그 실제로 제가 나중에 대학 고3 돼서 대학에 합격했을 때 하나는 이제 K고 하나는 이제 서울대 말고 다른 S에 붙었었는데 대학 선택하는데 딱 하나 고려했습니다. 학벌. 예. 무조건 학벌이다. 물론 이제 꿈도 고려했었지만 그거는 이제 둘 다 하고 싶은 과였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었고 무조건 학벌이다. 부모님이 이제 약간 눈치를 줬어요. 너 저기 가는 게 어떠냐. 왜냐면 그때 S에서 장학금 준다 했었거든. 근데 저는 어머니에서 뭐라 했냐면 우리나라에서는 내가 생각하기엔 학벌만큼 중요한 게 없는 것 같다. 학과는 과는 이제 통상적으로 봤을 때 저쪽이 다른 쪽이 K보다는 다른 쪽이 좀 더 괜찮다라고 보이는데 왜냐면 사회과학 계열이었으니까 괜찮다고 하지만 학벌 못 따라갈 것 같다. 나는 무조건 거기 가야겠다. 그래서 이제 장학금이고 뭐고 다 때려치우고 글로 갔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데 제가 어쨌거나 공부를 해야겠다. 진짜 잘해야겠다. 뭐 흔히 말하는 스카이권에 가고 싶다라고 마음먹었던 계기는 저거였어요. 그 형이 사준 밥 한 끼였어요. 그러면서 제가 알게 된 거죠. 아, 이게 진짜 차이가 많이 나는구나. 많이 배운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사실 근데 내가 더 똑똑하다거나 그런 생각은 안 하거든요. 저는. 우리나라 이 대학 순서대로 똑똑하다고 생각은 안 해요. 근데 사회 학벌이 그렇더라라는 거지. 살아보니까. 그걸 실제로 대학 가서 1학년 때 과외를 처음 하는데 제가 누굴 가르쳐 본 경험도 없었고 진짜 뭐 그렇다고 뭐 되게 다른 무언가 타고난 뭐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근데 그냥 딱 그 학교 입학했다라는 증명 하나 확인시키고 내 또 심지어 전공이 국어 전공이다 하니까 어머니가 이제 좋습니다 하면서 국어랑 영어를 같이 맡기더라고. 예, 수능 성적표 보여줬거든요 그때. 국어 몇 점, 수학 몇 점, 영어 몇 점 이렇게. 그러니까 선생님 그냥 국영수 다 봐주면 안 돼요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첫 과외가 75만 원짜리였어요. 75만 원짜리. 물론 이제 좀 거리도 멀었고 일주일에 한 3시간 정도 하는 거였지만 그래도 일주일에 3시간, 한 달이면 12시간, 12시간 왕복하는데 한 1시간 걸렸으니까 그러면 주당 4시간이니까 16시간이네? 16시간에 75만 원 같으면 시급이 5만 원 꼴 좀 되죠, 그래도. 이동 시간 포함해도 시급이 5만 원 꼴이 됩니다.
예. 하여튼 그래서 저는 그때 후회 안 했어요. 아, 내가 선택을 진짜 잘했구나라고. 그러면 여기까지는 이제 너무 자랑 같잖아. 그럼 이제 다음 얘기를 해볼게요.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하는가에 대한 얘기인데, 저는 조금 남들하고 다른 방식도 써봤기 때문에 그것도 얘기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담임하는 애들한테 한 번씩 해주는 방법이긴 합니다. 자, 보면 공부 시간을 일단 늘리는 게 진짜 중요한데, 고3이라고 해서 뭐 늦었다라고 하지 마시고 지금부터라도 해보세요. 어, 한때 유행하던 겁니다. 저도 임용시험 준비할 때 요 유행을 좀 탔었는데, 스탑워치 같은 거 놔둬놓고 왜 공부 시작하면 딱 눌렀다가 집중력 흐트러지면 스톱 누르고 잠깐 쉬었다가 집중하는 시간만큼만 딱 그 스탑워치 눌러서 하루에 내가 몇 시간 공부했나 기록하는 거 있죠. 그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그거 저는 안 맞더라고요. 솔직히 말해 저는 안 맞았어요. 왜냐하면 그 시간이 신경 쓰여. 막 공부하다가도 내가 집중을 몇 분 정도 했지? 흘끗 한번 보면 이때 애매하잖아. 멈춰야 돼 말아야 돼 이거. 애매하죠. 근데 사람은 또 자기한테 좀 관대하잖아. 내 자신한테 관대하니까 그냥 그래 잠깐 본 건 괜찮아 하면서 또 공부하는 척을 해요. 근데 그게 흐름을 끊기는 거더라고 한 번씩. 나는 그래서 그건 좀 별로였어요. 별로였고 그 다음에 학습 플래너 작성하기 했는데 요거는 좀 효과도 봤고 좀 다음 장에서 좀 자세하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음악 등 기타 보조 수단 활용하기 뭐냐면 노래를 들어라는 뜻이 아니라 제가 이거 표현을 할 줄 몰라서 그런데 여러분들 암기 과목 같은 거 공부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근데 옛날에는 이제 진짜 깜지라고 해서 노트에다 빽빽하게 그냥 적었거든요. 그거를 했는데, 그것도 효과적이지만 요즘 애들 같은 경우에는 그게 좀 잘 안 맞는 것 같더라고, 생각해보면. 저는 뭘 했냐면, 임용시험 준비할 때 임용 과목 중에 이해를 필요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순수 암기를 요구하는 과목들이 몇 개 있거든요. 그 뭐 예를 들면 교육행정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몇 개 있어요. 근데 그 죽어도 못 외우겠는 거야 나는. 암기력이 안 좋아서. 그래서 내가 어떻게 했냐면 그 책 있죠 책. 책을 소리내서 한번 읽어요. 근데 읽을 때 녹음을 하는 거야 그걸. 녹음해놓고 그때부터 이제 내가 시간 날 때마다 계속 그걸 들어요 그냥. 밥 먹을 때 뭐 듣던지 아니면 뭐 어디 이동할 때 듣던지 들으면서 계속 그냥 입으로 따라해 그냥. 그러다 보니까 좀 빨리 외워지더라고요. 그 영어 단어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외우시면 좀 도움이 되겠죠 아마. 우리 애들 보면 항상 이어폰은 들고 다니거든. 음악 나오는 그 장치하고 MP3는 요즘 잘 안 쓰지만 공기계를 들고 다니면서라도 어쨌거나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 요즘 핸드폰에 다 되잖아. 녹음도 되고 이거 노래 이거 소리 듣는 것도 재생도 되고 다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자기 목소리 자기 듣는 게 진짜 극혐이란 거 빼고는 나름 진짜 효과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암기 과목 같은 거 잘하려면 쓰면서 눈으로 보면서 입으로 소리 내서 외우라 하잖아요. 그거를 접목시킨 겁니다. 여기다 하나 덧붙이는 게 듣는 겁니다. 듣는 거. 듣는 것까지 다 되는 거. 그럼 내가 감지할 수 있는 오감 중에 촉각 빼곤 다 쓴 거거든, 그러면. 음. 자, 그 다음에 4번이 저는 제일 좋았습니다. 저한테는 효과적이었어요. 인성이 좀 안 좋아서, 라이벌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 여기서 표현은 라이벌이 했지만, 마음속을 좀 죽이고 싶은 사람을 골라놨었어요. 공부 가지고 되게 잘난 척하는 놈 있었거든. 1학년 때, 고등학교 1학년 때 이제 제가 공부를 처음 하겠다고 안 먹었다 했잖아요. 막 열심히 하고 있는데, 수학을 진짜 못했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 자습을 같이 하던 친구가 하는 말이 친구도 아니지 하여튼 그 새끼 하는 말이 와 니는 하루에 수학을 몇 시간 공부하니? 라고 물어보더라고 나한테. 그 내가 하루에 한 3시간 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와 니는 하루에 3시간씩 공부하는데 수학이 왜 3등급도 안 나오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라. 그 솔직히 욱하잖아 사람 거기서. 그 내가 속으로는 이제 칼을 갈면서 겉으로는 그러네 하고 넘어갔거든요. 그때 내가 그날 다짐한 게 뭐였냐면 내가 전원보다 공부를 조금 덜 하거나 전원보다 공부를 조금 시간적으로 덜 하거나 아니면 내가 쟤보다 대학을 더 좋은 데를 못 가면 학교를 안 가야겠다. 대학을 안 가야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공부를 했었어요. 그때부터 제가 했던 게 뭐냐면 제가 앉아서 공부하든 뭐 쉬든 뭐 하든 상관없이 제가 앉아 있는 시간 동안은 내가 공부를 하자였어요. 무조건. 저 인간이 뭘 하는지 관심 없어. 근데 자리에 딱 봤는데 있잖아. 그러면 나도 앉아서 그 시간을 계속 공부하고 있어야 돼. 엎어져 자고 있어요, 제가. 예를 들어서. 그러면 신경 안 써요. 엎어져 자도 쟤는 책상에 있잖아. 그럼 나도 그 시간 동안에 책상에 있는 거라. 책상에 있는 거라. 그 제가 이제 화장실 간다고 가잖아요. 그럼 나도 그때 가요. 근데 왜냐면 그때 걔가 재수 없긴 했는데
학교에 전교 3등인가 2등인가 뭐 그랬어요. 그 당시에. 그 당시에 2등인가 3등인가 맞든 좀 잘했었어. 근데 어쨌거나 이제 그런 식으로 좀 라이벌이라 해야 되나? 오래 앉아 있을 만한 배틀을 뜰 만한 사람? 요런 걸 설정해 놓고 걔 사이클에 맞췄던 것 같아요. 지금도 보면 교실에 지금은 교실에 안 가지만 그 밤마다 그런 애들 있잖아요. 왜 공부 꾸준히 앉아서 열심히 하는 애들. 그럼 걔들을 내가 라이벌로 삼는 거야. 그냥 내가 화장실에 가고 싶어도 제가 안 가면 나도 안 간다 이거야. 그런 마인드로 좀 공부를 저는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다 보면 그게 또 그래 되거든. 내가 공부하고 있는데 제가 화장실 갔다 오면 내가 안 가고 싶을 때가 있잖아. 그러면 약간 속으로 약간 그 승자가 된 기분이 있어요. 네가 화장실 갔다 오는 사이에 나는 공부를 더 했다라는. 예, 순수 시간 측정하며 공부하는 거랑 뭐가 다르냐면 이거는 내가 시간을 계속 신경 써야 되잖아. 근데 사람이 하나 일어났다 앉는 거는 우리 진짜 잘 감지하거든요. 같은 공간에 있는 한. 동감하죠. 예민한 애들 같은 경우에는 진짜 약간 의자에서 들썩 한 번만 해도 그 움직임이 탁 느껴진단 말이야. 그래서 오히려 이것보다 1번보다는 훨씬 더 신경을 덜 쓰여요. 누가 드르륵 해서 일어나는 소리 딱, 아, 저놈이 가는구나. 예. 처음에야 뭐 제가 가나 누가 가나 보지만 그 짓을 한 3개월, 4개월 정도 하다 보면 드르륵 소리만 들어도 아, 정말 일어났네, 안 일어났네 딱 느낌 옵니다. 예. 아무튼 저는 그렇게 공부 시간을 좀 늘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1학년 때 처음 공부할 때는 딱 순수하게 뭐 2시간 정도 하루에 자습을 거의 그거밖에 못했거든요. 근데 고3 때는 하루에 적어도 한 5시간 이상을 했던 것 같아. 공부 시간 한 2배 정도 늘렸던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수업 시간도 마찬가지, 수업 시간 다 듣고 야자 시간 하고 저녁에 5시 반인가 6시부터 집에 11시 반에 갔으니까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냐 싸움이었거든. 그러면 한 5시간 반 정도 자습 시간을 쓸 수 있는 게 5시간 반 정도 있었는데 한 10분, 20분 빼곤 다 공부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지금 같은 시기에는 이걸 좀 적용시키면 어떻게 하면 되냐. 여러분들끼리 화상캠 켜놓고 하세요 그냥. 예. 화상 채팅이 되잖아 이런 거. 그럼 켜놓고 같이 책상에 앉아가 오래 앉아있기 챌린지 이런 거 있죠. 방구석 챌린지 중에 하나로 하면 되죠 이런 거. 그러면 좀 공부 시간 늘릴 수 있지 않겠느냐. 자, 플래너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왼쪽 오른쪽 어느 게 더 좋아 보입니까? 여러분들 보통 플래너 어떻게 짭니까? 1번처럼 짜는 애들 많던데 2번처럼 짜는 애들도 많죠. 예, 둘 다 틀렸습니다. 1번은요, 솔직히 말하면 전혀 효율이 없고요. 왜냐하면 시간 단위로 끊기 때문에 이 시간 동안 내가 뭘 해야지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시간에 쫓겨서 시간을 채운다는 목적으로 공부를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침에 내가 6시부터 공부를 하겠다. 국어 공부를 한다. 그러면 그 시간 동안만 국어책만 보고 있는 거야, 그냥.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옆에 있는 목록화 시키는 게 더 좋을 수 있는데 이것도 잘못된 겁니다. 목록이 되게 추상적이죠. 뭘 복습할 건데.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4월 모평을 쳤어. 근데 내가 비문학을 풀어보니까 많이 틀렸더라 이거야. 그럼 비문학에 쓰이는 모르는 어휘들을 다 정리하겠다. 문학도 마찬가지예요. 선지 같은 거 보시면 1번 뭐 무슨 상승적 이미지, 하강적 이미지를 뭐 사용해서 어쩌고 저쩌고 그런 말들을 내가 모르면 찾아보셔야 돼. 요즘 네이버에 찾으면 다 나오거든요 이런 거. 안 되면 학교쌤한테 물어보세요. 쌤 이거 무슨 뜻이에요? 서술자가 뭐 작품 밖에 있는 서술자가 특정 인물에 초점을 맞추어 서술한다 이런 말이 나오면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잖아. 그럼 그 문장을 정리하는 겁니다. 지금 제가 편의상 어휘라고 해놨지만 모르는 말들을 싹 정리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비문학 같은 경우에는 어휘력도 좀 문제가 될 수 있고 문장이 좀 길고 복잡한 게 있으면 애들이 잘 못 읽거든요. 그럼 그 문장을 다시 한번 분석해 보세요. 이렇게 긴 문장이 나오면 내가 어떻게 읽어야 되는가? 영어 공부 그렇게 하잖아, 애들. 주어 서술어 찾고, 주어 동사 찾고, 그 다음에 뭐, 지금 뭐 관계대명사 있으면 관계대명사 표시하고, 막 이런 식으로 분석해서 찾잖아. 근데 국어는 그렇게 안 한다고. 되는 줄 알고. 안 해도 되는 줄 알고. 아닙니다. 국어도 안 되는 문장은 그렇게 해서라도 접근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수학 복습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습을 어떤 식으로 할 건데, 오답노트를 할 거냐, 아니면 내가 강의를 들을 거냐. 좀 구체적으로 목록을 짜야 된다 이겁니다. 참고로 수학 같은 경우에 저는 오답노트를 어떤 식으로 했냐면 답지에 나와 있는 풀이를 제가 적고요. 그 다음에 내가 푼 풀이를 써요. 그 두 개를 딱 대비시켜 보는 거야. 그러면 내가 어디서 틀렸다가 딱 명확하게 보이거든요. 계산 실수인지 아니면 뭐
공식을 잘못 적용했는지. 그러면 내가 뭘 복습해야겠다도 보이잖아. 계산 실수 같은 경우는 머리 한 대 쥐어박으면 되고요. 내 스스로를 어유 멍청이 하고 쥐어박으면 되고, 뭔가 공식을 잘못 적용했다 하면 이 공식을 내가 몰라서 틀렸으니까 이걸 한번 다시 찾아봐야지. 뭐 수학의 정석을 찾아보든, 저 학교 다닐 때는 수학의 정석이 짱이었거든요. 요즘은 쓰레기라고 하던데 다들. 요즘 애들은 안 보더라고 잘. 어쨌거나 그걸 보든지, 아니면 뭐 인강을 듣든지 그 파트만, 네, 뭐 그렇게 해서 복습을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영어 모의고사 복습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휘를 복습할지 문법을 복습할지, 아니면 주제 빈칸 추론을 틀렸다면 그걸 왜 틀렸는지 한번쯤 뜯어보는. 그러니까 오답노트라든가 복습이라든가 꼭 손으로 뭘 써야만 되는 건 아닌데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다 이겁니다. 빈칸 추론 같은 경우에도 저는 그렇게 풀었어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답인데 답이 딴 거인 경우 틀린 거잖아. 그러면 나는 왜 이게 답이라고 생각했는지 근거를 한번 쭉 써보세요. 그 다음에 해설지에 나와 있는 걸 비교해보세요. 그럼 내가 어디 부분에서 사고를 잘못했는지 나옵니다. 혹은 이제 내가 앞에 문장만 보고 뒷 빈칸을 추론했는데 사실 이 문제의 의도는 뒷문장까지 봐야 되는 거야. 그러면 내가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점은 뭐지? 빈칸을 풀 때는 앞과 뒤 모두 보자라는 깨달음을 얻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복습을 해야 한 문제를 해도 다음에 안 틀린다는 거야. 근데 지금 애들 말 나온 김에 얘기하자면 모의고사 복습해놓으라 시켜놓으면 답지 보고 해설지 보고 이런 거구나 알겠네 하고 넘어가요. 그 복습 아닙니다. 그게 무슨 복습이야. 그건 복습이 아니야. 그냥 남이 풀이하는 거 듣고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 버리면 다음번에 또 문제 풀려고 하면 또 틀립니다. 그거는 저도 약속할 수 있어요. 저 수학 문제 오답노트 풀이할 때 아까 간단하게 얘기해서 뭐 여기에 해설지 쓰고 해설지에 있는 거 옮겨줬고 그 다음 내 거 해서 대비해본다 했잖아요. 그거 하기 전에 하는 게 뭐냐면 진짜 고민을 많이 해봅니다. 이 문제를 풀려면 내가 무슨 걸 해야 되지? 좀 더러운 얘기긴 한데 솔직히 말해 문제 복습하다 안 돼가지고 화장실까지 들고 간 적 있어요. 문제 막 오답 이거 왜 틀렸지 고민하는데 화장실에 너무 가고 싶은 거야. 그래서 화장실까지 갔어요. 화장실 가서 그 종이 쪼가리에 그 문제 들고 가가지고 보면서 계속 고민했어. 그 다음에 해설지 나와 있는 거, 그러니까 그래 이 공식을 써야 돼. 공식을 알았어. 근데 적용을 못해 틀린 거 있죠. 그럼 그건 풀이를 계속 봅니다. 왜 여기서 일로 가지? 왜 여기서 이쪽으로 갔지? 그거 항상 고민해요. 계속. 화장실에 앉아서 볼일 보면서 딱 생각하다 보면 한 번씩 띵 하고 올 때가 있거든요. 유레카 외치는 그 양반 아시죠? 누군지. 아르키메데스. 그 사람 심정이 이해 간다니까 하다 보면. 어쨌거나 복습을 할 때는 하루에 빨리빨리 여러 문제를 막 복습하는 게 아니라 한 문제를 복습하더라도 왜라는 질문이 정말 중요한 거야. 왜 이게 답이지? 답지에 나와 있는 해설지를 보기 전에 왜 이게 답인지 내 먼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야. 내가 먼저 생각해보고 그 생각이 해설지 내용과 맞으면 내가 그 문제를 이해한 겁니다. 확실히. 그 다음에 출제 의도 같은 것도 생각해보세요. 도대체 왜 여기다 밑줄 쳐놔가지고 왜 이걸 물어보나? 빈칸을 왜 여기다 뚫어놨나? 한번 고민해보시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셔야 복습하는 의미가 있어요. 자, 아무튼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얘기가 전부인 것 같은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 특별하게 공부한 건 없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진짜 오늘 하고 싶었던 말 중에 제일 핵심은 뭐냐면 내가 공부를 왜 하고 싶었지에 대한 얘기랑 그 다음에 요거 마음속 라이벌이 하는 거 있죠. 저는 진짜 이 방법 진짜 추천드려요. 원수를 져라 누구하고 내가 쟤를 죽이겠다 이게 아니라 내 나름대로의 소소한 목표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공부할 때는. 근데 그게 뭐 악의를 가지고 하면 안 되겠죠. 당연히 친구들 사이에서. 친구들 간의 갈등을 조장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얘기해보자면 이 라이벌이 공부 시간이 될 수도 있고요. 내가 공부할 때 쟤랑 생활 패턴 맞춰야지 라고 하는 애가 될 수도 있고 이런 경우도 있다. 내가 예를 들어서 반에서 30명 중에 뭐 25등이에요. 그럼 내한테 적합한 라이벌은 누구냐면 한 20등 언저리에 있는 애들 18등에서 22등 사이 얘들이 내 라이벌이 돼야 되는데 우리의 목표는 어디에 있냐? 10등 안짝에 들어가는 애가 눈에 들어오는 거야. 그러면 요렇게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거 진짜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불가능합니다. 얘가 이쪽으로 떨어질 수는 있어요. 이거는 가능해. 근데 일로 가는 건 불가능합니다. 진짜 솔직히 말해서. 어떻게 하냐면
여기 한번 밟고 그 다음에 15등 나오면 밟고 그 다음에 10등을 밟는 거라. 근데 10등에서 1등 가는 거 진짜 생각보다 가까워요. 무슨 말이냐? 애들 학교에서 시험 쳐보잖아. 그러면 1등부터 쭉 성적 한번 나열해보면 이렇습니다. 1등, 2등, 3등, 4등, 5등, 6등, 7등, 8등, 9등, 10등까지는 몰려있거든요. 자, 11등, 12등, 더 그릴 데가 없다. 여러분들의 위치는 요 밖에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일로 오는 게 힘들다는 거야. 여기가 10등이라 치면 차근차근히 하나하나 밟아가면서 한 놈 한 놈 제껴가면서 10등까지 오면 돼요. 근데 10등하고 1등하고 점수 차이는 많이 나봐야 뭐 2점, 3점? 학교마다 좀 사정은 다르겠지만 한 2점, 3점, 두세 문제 정도 더 맞추면 뒤집히는 성적이라 보시면 됩니다. 또 좀 심한 학교다. 예를 들어 우리 학교는 안 그런데요. 잘하는 애가 너무 넘사벽인데요. 하는 데 같은 경우에도 보통 한 이 정도 될걸요? 1등이 넘사벽으로 있고 1등, 2등 그룹이 넘사벽으로 있고 10등부터 하여튼 요 언저리까지 다 잡혀요. 한 5등까지는 얼마 차이 안 납니다. 5등에서 10등까지는. 제가 지금 담임을 한 5년 정도 하고 있는데 보면 그래. 몇 점 차이 안 나. 그럼 우리의 목표는 1차적인 목표는 어디냐? 10등을 잡는 게 목표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한 번에 10등을 잡을 수가 없다. 왜? 얘들 사이의 간극보다 10등과 내 사이의 간극. 여기 한 13등, 14등이냐, 15등 잡아보자. 15등하고 10등 사이의 간극이 훨씬 더 커요. 그래서 못 잡아.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더 당부하고 싶은 거는 이거 뭐 공부 자극 영상이라고 해서 공부 안 될 때마다 들여다봐야지 하지 마세요. 오늘 한번 듣고 치우세요, 그냥. 예, 30분이죠, 이 영상 길이 거의. 이거 하루에 한 번씩 들으면 여러분들 시간 하루에 30분이 날아가는 거예요. 예. 오늘 제가 했던 얘기 잘 정리하시고요. 스스로 뭔가 이렇게 막 만들어 보세요, 한번. 스스로 만들어, 스스로. 내만의 어떤 책상에 딱 붙여놓는 그런 거 있잖아. 그걸 하나 만들어 놓으시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뭐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한 두 개 문장 정도 그걸 책상에 딱 붙여 놓는 거지. 음. 그래서 좀 제가 사실 오늘 준비하면서 더 중요한 얘기들 혹은 기본적인 얘기들 뭐 목표를 가져라, 동기가 중요하다, 그런 얘기 다 뺐습니다. 여러분들 몰라서 하는 거 아니잖아. 몰라서 그렇게 안 하는 거 아니잖아요. 알면서 못 하는 거잖아 지금. 그래서 저도 그 고민 해본 사람으로서 이런 방법들을 써봤다라고 간단하게 소개를 해봤습니다. 예. 다음 영상에서는 정상적으로 어법, 문법, 국어 문법에 관련된 영상이 올라갈 거고요. 앞으로도 간간히 썰방 같은 것도 좀 풀어볼까 합니다. 내가 학창 시절에 겪었던 일들. 사실 이거 되게 비싼 얘기더라고요. 재밌는 얘기도 많고. 자, 아무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